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자, 길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서 한 집꼴로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예? 커피요. 커피 정답입니다. 네, 간단하네요.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전문성으로 도전장을 내민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십 15년의 노하우를 오늘 낱낱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망설이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제 강연을 듣고 용기를 좀 얻으셔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기 있는 남자 최지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네. 뭐 스튜디오에 빛이 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이 딱 들어오셨을 때, 저희 조명 감독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환해진다고. 예, 더 환하게 가면을 벗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안경 쓰시고,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지금 코페아 커피라고 하는 커피 전문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커피가 나는 산지에서 이제 무역을 해서 그 생들을 가지고 이제 제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대표님의 커피숍은 어떤 커피숍입니까? 저희 그 회사 코페아라고 하는 뜻은 네. 뭐 함께 무리 뭐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커피가 나는 모든 식물의 이름을 코페아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고 계시고 네. 잘 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준비하신 영상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저는 현재 지금 커피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색 건물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커피 공장인데요. 커피가 그 볶아지는 거는 커피 생두 원료를 이제 원료 색깔을 보면 검은색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노랗고 연두색을 띄어요. 근데 이 노랗고 연두색인 생두를 커피 볶는 기계에 집어넣으면 커피 볶는 기가 아주 굉장히 뜨거운 200도 이상의 고열로 이제 이렇게 볶아지는 과정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런 설비 공장을 만든 이유는 신선한 커피들을 소비자들에게 좀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막 볶아진 콩을 제가 지금 갈았는데 갈면은 이 냄새가 굉장히 이제 향긋한 냄새가 많이 나죠. 프레시한 냄새와 함께. 네,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는 매장은 저희 코페아 커피가 2007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던 이 매장이에요. 지금 저희 매장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특징인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이제 막 생긴 듯한 그런 느낌, 아니면은 새로 생겨도 한 10년 지난 듯한 느낌,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컨셉으로 좀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드는 이제 라떼 아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라떼 아트라는 거는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를 만들 때 그 위에 모양을,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이제 라떼 아트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 커피에 어떤 철학이 있군요. 예, 와, 야. 그 라떼아트라고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바리스타가 라떼 아트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우유를 직접 부으면서 나눈 이제 모양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좀 뾰족한 송곳을 이용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다양한 정말 네. 수백 가지의 그림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커피를 하루에 3잔 정도 먹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맛을 모르겠어. 난 여기서 사 먹는 커피 똑같고 다 비슷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아메리카노는 쓰고요. 예. 그런데 그 맛을 다 구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쌀이 경기도 쌀, 뭐 강화도 쌀, 뭐 다 틀리잖아요. 위치마다, 예, 예. 지역마다. 근데 커피도 각 나라마다 실은 커피 고유의 맛이 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구분을 할 수는 있죠. 예, 비유 한 번으로 그냥 확 와닿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 매장 수로만 보면은 이제 70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예. 해외에 15개 매장이 예. 있고 한국에는 55개 매장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네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커피 매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커피를 이제 저희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제조를 이제 유통시키는 일이 사실은 저희의 주력이고요. 그렇다면 연매출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연매출은 50억 정도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사람에 관한 어떤 네.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 노하우를 배운 적도 없었고 경영을 공부한 학생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과감히 제가 포기를 한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상업적으로만 이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감, 모든 이제 노력의 결과는 항상 이제 좋을 수는 없지만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코피아 커피를 창업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커피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는 큰 고민을 사실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원두 커피를 자주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제가 봐왔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래의 친구들보다는 제가 유독 더 커피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은 이제 좀 멋도 좀 나고, 그다음에 뭔가 분위기를 좀 아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대 시절 이제 수송부로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에 이제 12잔 이상씩 마시면서 이제 군복무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커피 선정을 큰 뭐 어려움 없이 뭐 그렇게 아이템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1년도에 저는 대학가 앞에서 굉장히 아주 작은 커피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커피 가게를 오픈을 해서 이제 첫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꽤 선전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장사가 잘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손님들이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매장에 나와서 뭔가 장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놀러 온 사람 같다라는 놀러 온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손님들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매장에 가면 제가 했던 것은 이제 물론 커피를 돈을 주고 팔긴 했었지만 그 전에 뭔가 좀 좋은 음악을 제가 굉장히 크게 틀면서 손님들과 공유를 하려고 했었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외모가 좀 이제 튀잖아요. 이제 이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형식에 맞지 않는 그런 복장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손님들이 이제 주문을 하시면 저는 주문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실은 이제 내용물을 담아서 제공됐었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퍼다 주는데 남을까 할 정도로의 막 정말 퍼다 주는 서비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마 그때의 장사 영업이 잘 되지 않았나, 그런 비결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창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제가 커피숍 노하우를 배운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경영을 공부한 학생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때 했었던 것은 뭔가 좀 재미있게 좀 즐기면서 했던 게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은 제가 커피숍 운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또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커피가 아닌 다른 이제 칵테일 바를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칵테일 바를 오픈하고 나서도 보면 이제 커피 영업이 잘 됐던 것처럼 칵테일 바도 나름 장사가 잘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됐죠. 커피숍과 이제 칵테일 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다 보니 밤낮이 우선 바뀌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커피를 두세 잔씩 드셨을 때 손님들이 취하진 않거든요. 근데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두세 잔 이렇게 드시고 나면은 이제 취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맨정신이고 손님들은 항상 취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취한 손님들을 상대한다라는 게 저한테 사실 너무 버거웠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하지 않고 칵테일 바를 이제 조만간 이제 폐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것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굳이 그것을 꾸역꾸역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과감히 제가 포기를 한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든 가게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커피제를 다루는 그 회사에,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맡은 일은 커피 영업 관리 쪽이었었는데, 커피 영업 관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사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접대 아닌 그런 대접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이 항상 좀 대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때 인연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짧게나마의 그 회사 생활이 이제 코피아 커피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커피 바리스타 대회가 있다라는 거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바라봤던 것은 세계 대회가 아니라 그냥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면 한국 대표로 세계 대회를 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뭘 하면서 사실은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1등을 이제 해보고 싶은 그런 굉장한 이제 강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주변의 지인들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그 대회에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첫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 대회를 이제 출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계 대회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이제 40개국에서 이제 12위를 했었죠. 40명이 나와서 12위를 했었습니다. 12위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하면 좀 더 나은 성적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회는 스위스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했던 대회만 나간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종목을 대회 나갔었어요. 하나는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월드 라떼 아트 챔피언십. 그래서 월드 라떼 아트 챔피언십에서는 이제 시간 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뭐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굉장히 얼떨떨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라떼아트 대회에서 시간을 오버를 했는데, 보통 시간 오버를 하면은 거의 탈락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탈락을 당연히 기대를 했었는데 2위에 입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랬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노력의 결과는 항상 이제 좋을 수는 없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꼈죠.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각종 매스컴에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뭐 강의 제의도 받게 되고, 이제 다른 회사에 좀 좋은 조건으로의 그런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좀 사실은 좀
되게 좀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걸 이뤘을 때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재밌는 게 없어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공허함도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이제 뭔가 좀 이제 방향도 없었었죠. 그래서 오는 상실감. 그다음에 저를 상업적으로만 이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저에게 좀 와서 좀 슬럼프를 좀 그때 좀 길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커피 일도 좀 그만두기까지 좀 그만둘까라는 이제 심각한 고민도 했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위기 뒤에 이제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어떤 지인께서 저에게 이제 커피 농장을 가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냥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의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커피 일을 계속 했지만, 바리스타로 근무를 했지만 커피 농장을 한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커피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분을 이제 따라갔는데, 저는 그 농장에서 제 삶의 저 변화, 제일 큰 변화를 좀 이제 겪었죠. 왜냐하면 커피 농장의 환경은 굉장히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고 정말 뭐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농장의 환경은 너무 아름답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그 농부들의 이제 환경은 너무너무 사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측은한 생각도 많이 들고, 야, 너무 좀 불쌍하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도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분들이 저에게 새벽에 이제 춥지 말라고 이불도, 깨끗한 이불도 저에게 이제 건네주시기도 했었고요. 어디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얻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춥지 말라면서 저에게 뜨거운 물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이렇게 가진 것 없는 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이제 좀 굉장히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었죠. 왜냐하면 농장을 오기 전까지의 저의 모습은 그냥 받기만 하려고 했었고, 뭔가 계속 얻기만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었는데, 그 농장에 가서 그분들의 그런 환대를 받고 그분들의 이제 나눔을 저는 이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감동이 사실은 너무나 좀 컸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커피 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이 나면 그분들에게 뭔가 나눠주자라는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뭔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나는 뭐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짓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적어 놓은 게 지금의 이제 코피아 커피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코피아 커피를 제가 만들 때는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스케줄을 계획을 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라 정말 그 감동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몇 시간 만에 써 내려간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코피아가 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 그 열정을 이제 알아준 후배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합류를 하고요. 그 후배들의 열정과 제 열정이 또 합해져서 급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업 관련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 레드오션, 블루오션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도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순간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었었고요. 설령 뭔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해서 새롭게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첫 번째는 이제 항상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격증보다는
많은 경험을 해라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력서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력서를 보다 보면은 과연 이 업에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제 자격증을 이제 쭉 나열하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저는 차라리 그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좀 다양한 좀 경험을 해라라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커피 일을 하기 전까지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레코드 가게 아르바이트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당구장에서 하는 당구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붙이는 단순한 정말 그런 일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의 경험들이 지금의 다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재산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을 대할 때는 좀 더 진심으로 대해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다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그 기회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 바리스타 대회를 알려준 것도 이제 선배였고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농장을 같이 가자라고 권유했던 것도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항상 기회를 준 것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라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이제 뭔가 스타트를 할 때는 항상 목표를 정해둡니다. 근데 저는 코피아 커피를 창업하면서 단 한 번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일을 진행을 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목표 위주로 가다 보면 좀 이렇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양심에 좀 거르는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덕과 윤리에 좀 어긋나는 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표 설정보다도 저는 목적을 두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와 목적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엔 결과와 과정의 차이인데, 그 과정, 매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을 정말 가치 있게 열심히만 하신다면 저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주 뭐 진정성이 느껴지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커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네. 커피하면 어떤 휴식이나 여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커피숍이나 좀 차려야지 네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커피, 지금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커피 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사실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커피가.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은 뭐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쉽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커피숍 창업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실은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도 많고, 대기업들에서 사실은 다 커피 아이템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커피 아이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하시려면 예. 분명한 좀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강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커피 농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혹시 그 커피 농장과의 교류는 있으세요? 네, 2007년도부터 그 교류는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커피 농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많은 뭐 다양한 나라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나라를 저희가 갈 수는 없고, 네. 저희가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계속 이제 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가까운 뭐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보육원, 그렇게 계속 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커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도 대회를 좀 말씀드리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이제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시나리오를 다 적어놓고 그 시간에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커피를 우선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나라를 이제 많이 다녔고요. 근데 선정이 되면은 대회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유 사용량도 뭐 정확히 몇 개를 사용했다라고 좀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아마 젖소를 몇 마리 잡았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어요. 많은 연습을 하고 네, 그 네. 많은 커피도 다 드시고 네네. 커피 먹으면 잠이 참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 이제, 네. 드셔도 참 잘 자요? 네, 저는 잘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잘 자요. 네. 네. 자 그럼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네. 대표님에게 커피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커피란 여행이라고 여행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유는요? 이제 커피를 이제 좋은 커피를 찾다 보니 여러 나라를 사실은 참 많이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매 해마다 제가 이제 같은 지역을 가는 곳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매 해마다 가는데 갈 때마다 사실은 느낌이 또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침에 똑같은 커피를 아침에 먹는 커피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먹는 커피 맛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저에게 좀 재밌는 예, 그런 거 시간 여행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여행이라는 예. 비교를 했습니다. 어우 예. 앞으로 우리 대표님은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코피아 커피 회사가 탄생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뭔가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나누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매출이 먼저가 아닌 뭔가 어떻게 하면 나눌까라는 거를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회사를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피 농장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셨네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앞으로도 커피를 통한 좋은 나눔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 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했던 최지욱 대표님의 말씀 꼭 기억하셔야겠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면 잠시 묻어뒀던 처음의 마음, 초심을 떠올리시면서 그 속에 해답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